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의 피격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단기 조정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습으로 트럼프의 판세가 유리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주인 방산 및 원전 섹터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튬 가격이 석 달째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년 새 71%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로 리튬 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우위를 보이는 실정이라고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약 230억 달러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상이 체결될 경우 2012년 모토로라 인수권을 뛰어넘을 알파벳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배지 전문 기업 엑셀 세라피틱스가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0,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1%가량 상승한 1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미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2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 마감했고 또 S&P 500 지수 역시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비록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됐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가 둔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워줬고요. 또 이런 물가 지표의 완화 흐름은 바로 직전 날 CPI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죠. 덕분에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4.4%까지 현재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2%가량 크게 주저앉았던 코스피, 오늘은 0.16%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86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약보합에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0.1%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85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시장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섹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출 동향입니다. 국내 전력기자재 수출은 2020년 111억 달러에서 지난해 무려 151억 달러까지 크게 치솟았고요. 또 정부도 올해 2조 7천억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생태계 강화 등 종합 수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이 일단 박스권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정도의 느낌이 정도인데 잘 버팁니다. 또 다시 뭐 돌파 가능도 해요. 왜냐면은 실적 시즌에서 또 다시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래서 잘 끝났고 그다음에 트럼프 저격 사건 때문에 이제 시끌시끌했지만 지금 미 선물은 플러스 권역에 있어서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미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미국 시장이 박스권 내지는 약간 조정의 모습이 보이지만 뭐 크게 조정은 아닐 것 같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IT들 올라가겠지만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조정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그동안 올라온 게 많으니까. 뭐 이 정도 더 떨어져도 상관은 없고요. 이 정도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빠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 내지는 살살살 조금씩 밀리는 느낌. 다우존스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고,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강했습니다. 미국이 나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으면 유럽 증시는 다 하한가 갔을 거예요. 근데 유럽 시장이 다시 강세로 올라가고 하니까 오늘 일단 일본 증시는 쉬나 보네요. 7월 12일이니까 오늘 휴장인가 본데 만약에 오늘 열렸으면 일본 시장도 반등 줬겠죠.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의 일본 시장 모습이고, 어쨌든 지난주 미국 시장의 흐름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겠다라는 모습과 유럽 시장의 저 강세의 모습이면 제가 지난주 드렸던 투자 전략 그대로 테마주가 유리하고요, 계속. 그래서 미국 시장은 최하 안 좋아도 박스권입니다. 아니면 다시 말아 올리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동안 올라온 폭이 크니까 조금 눌러놔도 돼요. 눌러놓고 또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것처럼 움직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테마주들은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었던,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5주째입니다. 한 달 넘었습니다. 사실은 3월 달서부터 강조했던 게 있어요. 올해 내내 봐야 된다. 올해 내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올라갈 수도 모른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초전도체처럼 움직일 수 있다. 뭐가? 원전 테마, 그다음에 전선 전기 테마. 초전도체가 800%, 1000%, 1500% 이렇게 올라갔는데 원전 테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테마주이면서 얘가 바로 이제 트럼프, 바이든 동시 수혜주로 되어 있죠. 전력, 설비, 전기,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혜로 따른. 그래서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미국이 지금 뭐 바이든 쪽도 그렇고 트럼프 쪽도 그렇고 반도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기는 뭐 명확합니다. 반도체 쪽에다가 돈을 열심히 들이붓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뭐 유럽 다 들이붓고 있는데 저는 미국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나와주면서, 그래서 전선, 전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전 테마까지 그게 다 수혜주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서 어차피 바이든 쪽에서도 이게 수혜주였는데 트럼프 쪽에도 이게 수혜주가 동시 수혜주다. 이 얘기도 뭐 작년부터 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제일 강한 쪽이 원전, 그다음에 전기, 전선, 전력 설비 이쪽 관련주가 오늘도 제일 강하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특별히 4주 내내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예상대로 가고 있고요. 더 가야 돼요. 많이 갈 겁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 돌아다니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로봇 돌아다니는 거 찍으려면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공장,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공장 다 인력들, 생산 라인들 다 로봇으로 하겠다. 제 바람이 아니고 기사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찍어내고 그러면 걔네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자기네 공장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 공장에다 판매하겠죠. 그거 찍어내려면은 하여튼 뭐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 뭐 이게 막 로봇들이 막 생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올라갈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강연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하반기 여러분들 수익률 역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안 움직이는 것 같죠? 제가 그 생각을 깨주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 가면은 대박 터지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 제가 생각 깨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원전, 전선, 전기주만 들어가도 테슬라 어차피 그 수익률도 별로 나지도 않았고 뭐 AMD, 뭐 퀄컴, 엔비디아, 뭐 인텔 얘네들 수익률보다 원전 테마가 훨씬 더 많이 날걸요. 그러니까 여기 전선, 전기 이쪽 애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평일 강연회인데요. 6시 30분에 오늘 저녁 6시 30분에 하니까 이따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는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오늘이죠. 오늘 오후 6시 30분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함께 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하반기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전 KPS 나와줬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네, 한전 KPS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 3%대 오르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38,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한전 KPS 나와줬네요. 오늘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뭐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국전력 다 이제 원전 테마인데 한국전력은 너무 무겁고요. 그렇죠? 거기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거보다 좀 가벼운, 그리고 원자력 테마 움직인다 그러면은 과거서부터 이상하게 한국전력은 안 움직여요. 뭐 전기,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 움직인다 그러면 한국전력 움직여야 되는데 뭐 적자만 난다고 해갖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러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부터 안 움직였는데 원전 테마나 전기, 전선 테마주들 막 움직이거나 뭐 체코 원전도 지금 뭐 유력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면 뭐 체코 안 돼도 상관없어요. 딴 데서 또 하면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은 계속 여기저기 미국에서부터 많이 들려오고 또 다른 나라들도 하겠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이번에 뭐 이탈리아도 원래 걔도 원전 반대했던 애들인데 이탈리아 쪽에서도 자기네들 이제 원전 확대하겠다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전 세계가 또 원전의 붐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서 트럼프 관련주들 또 힘을 또 받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뭐가 있나 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세력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전선, 전기, 전력, 그다음에 원전 다 포함합니다. 한전 KPS. 그래서 송변전, 그다음에 원자력 이쪽에 대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 추이는 점점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테마주들이니까 뭐 지금 오늘도 한전산업 잘 가고 있고, 일전에 뭐 여러분들한테도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의 드렸던 추천주들도 있죠. 뭐 재룡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진전기라든지 이건 전력주, 전선주,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이제 원전 테마로는 최근에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걸 드렸는데 뭐 다들 움직임들이 괜찮고 다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7월달, 6월달, 5월달, 4월달, 3월달 계속 지금 다 수익 달성이 다 됐어요. 손실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정수 전문가 실력이 됐다 좋아서 그러냐? 그거보다는 장이 좋아서. 장이 좋으면 제가 드렸던 종목에서는 깨질 수가 없어요. 뭐 깨질 수 있는 로직은 시장이 초박살날 때, 삼성전자 하한가 가고 하이닉스 하한가 가고 두산에너비티 하한가 가고, 그러니까 전 종목이 막 하한가 가고 막 60% 깨지고 막 일주일 만에 막 70% 깨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덜 깨지는 게 잘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좋으면 매매로서는 거의 뭐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제가 다 금요일마다 이건 이제 수익률 계산해서 나오잖아요. 다 캡처 다 떴어요. 이따 강의 때 보여드리려고. 7월, 6월, 5월, 4월, 3월 싹 다 수익률입니다. 다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장이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오늘 한전 KPS도 뻔하죠. 뻔할 뻔짜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원전 붐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덥죠? 이게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이렇게 지나가고 구름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른 나라들은 37도, 47도 올라간 나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47도, 46도, 43도, 미국도 43도, 47도 나오는 나라가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후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양광으로는 불가능해요. 태양광으로는 이 전기 수요를 맞출 수가 없고요. 태양광 하면 좋죠. 제일 좋죠. 폐기물도 안 나오고. 근데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전기세 일단 여러분들 한 1,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물 먹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전기 차라리 에어컨 그냥 전기 쓰고 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기가 비싸면 여러분들 쌀값도 올라갑니다. 배달 비용 다 올라갑니다. 배달비 한 2,000만 원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원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태양광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수요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양광보다는, 그러니까 태양광도 하는데, 신재생도 하는데 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구의 온도도 낮춰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이슈는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2050년도에 지구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빙하가 싹 다 녹을 거라고, 재앙이 올 거라고, 지구 망할 거란 얘기도 있긴 있는데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려면 결국은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원전 테마 안 그래도 뭐 거리도 실리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전 KPS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원전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 또 전력 설비주로도 엮일 수가 있겠죠.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8일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7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21,500원에 공략해봤는데 4%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0일 SK하이닉스 23만 원 짚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7월 11일 우리기술 2,760원 선에 만나봤는데 벌써 9%가 넘는 수익률을 돌파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22,200원 선에 공략해봤는데요. 8.4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마찬가지로 성공했네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83.9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저희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 종목이 모두 이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난 주인공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갈지 확인해 볼 거고요. 또 오늘 한전 KPS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지난주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재편 때문에 막 시끄러웠죠. 그래가지고 막 뭐가 수혜주냐, 뭐가 피해주냐. 그래갖고 뭐 초반에서는 피해주를 엮였다가 뭐 장 마감에서는 별거 없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준 것 같은데 뭐 흔들어봤자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사업 재편하는 이유들은 회사가 뭐 어려워서 뭐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 지금 세대가 이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거에 따라서 에너지 사업이든 반도체 사업이든 뭔가 재편을 해가지고 잘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물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핑계는 그렇죠. 그래서 핑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핑계로 재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두산 로보틱스 지분 준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또 그게 또 좋은 나쁠 거는 아니다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전 테마의 1등은 두산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죠. 과거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 어디다 명함을 내밀려 그렇죠? 한국전력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원전은 두산중공업이죠. 뭐 과거서부터 뭐 주식 많이 하셨던 분은 당연히 알 거고 이름을 바꿔갖고 두산중공업 어디 갔나 하신 분들은 없겠죠, 설마. 어쨌든 지금 담수화 사업 뭐 이런 거서부터 해가지고 실적을 괜찮게 잘 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한때는 이제 탈원전 그래갖고 어려웠지만 지금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이번에 사업 재편하면은 좋은 쪽으로 재편하겠죠. 다시 잘 키우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우상향 일로 가겠죠.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거워요. 무겁다는 것뿐. 그래서 전날 이상한 얘기 나오기를 흔들길래 어차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흔들어봤자 얼마나 빼겠냐. 흔들면 더 사면 되지. 이런 관점을 지난주 흔들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라. 그냥 사라 그랬죠. 그냥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8.4%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절반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교체하셔도 되고. 무거워요. 얘가 30% 40% 올라가게 되면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는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그랬어요. 두산중공업보다는 그쪽이 더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은 여기 최저점 바닥에서는 160% 갔고요. 최근 기준으로는 60% 갔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회원들한테는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75% 정도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걸 더 간다고 보는 게 왜냐면 초전도체주 CCS 같은 경우 덕성 뭐 이런 애들 있죠. CCS, 덕성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바닥에서 몇 프로 갔냐면 여기서 700% 갔고요. 요 뒤에서 1200% 갔습니다. 초전도체주 실체도 없는 애들이 이 기대감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과 전기가 부족한 거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그 과학자리느냐 아니면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젠슨왕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오히려 투자를 돈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도 바이든도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그쪽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합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실체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도 1200% 올라가고 700% 올라가고 그랬죠. 다른 애들 덕성도 많이 가고 다른 애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전산업도 많이 가겠죠. 160% 웃습니다. 저 정도 더 가야죠. 1600%도 아니고 16,000% 올라갔다 하면 야 됐다 많이 올라가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전 10,000% 넘어가면 당연히 10,000% 가지도 않아요. 10,000% 가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올라왔으면 제가 이런 거를 뭐 좋게 보지도 않죠. 근데 지금 미래는 확정돼 있고 이쪽이 부족하고 갈 게 뻔한데 기가 왜곡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난달서부터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게. 근데 제가 이거 강하게 얘기한 지 5주 됐다 그랬죠.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그 테슬라의 머스크가 3월 달에서 이 얘기를 할 때에서 어라? 그래? 해가지고 거래량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기사 찾아봤더니 진짜네. 그래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겁니다. 3월 달서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왜 강하게 대놓고 그냥 강하게 이렇게 얘기 안 했느냐? 그거는 이따가 강연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5주 동안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샀다면 왜 못 산 거냐면 다른 종목을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막 움직이니까 한전산업 다시 움직이고 그런 진짜로 이정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160%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1600%도 올라갈 수도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달리 보일 겁니다. 5주 전하고 지금하고.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 이걸로 꺾일 종목 아니고요. 최근에 좀 지저분한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더 무거울 수 있어요. 더 지저분하게 흔들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쪽이 낫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파세요. 어차피 이거 뭐 장기로 뭐 승부 보겠다. 마음은 그렇지만 가져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애들 막 한전산업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160% 올라가는데도 300% 올라가고 400% 올라가는데 왜 내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10%밖에 안 가지? 그러면 오히려 손실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거우니까 적당히 먹고 오히려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목표치는 크게 봅니다. 언젠가는 역사적인 고점을 또 돌파를 하겠죠. 10년 안에.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뭐 13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이수 페타시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IT주들이 왜 약하냐면 미국 시장이 아직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들이 더 강합니다. 그 테마주는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한전산업서부터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저희네들이 원전 테마주들이죠. 그 외에도 테마가 화장품부터 음식업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따 강연에서 6시 반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수페타시스는 891.7%. 뭐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번 주 내내 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25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때쯤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는 게 그래서 비싸게 5만 5천원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6천 원에 샀거나 아니면 3만 원에 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 자, 지수가 폭등을 안 하니까 삼성전자도 뭐 폭등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도 박스권, 미국도 박스권,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얘도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재미가 없을 뿐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26.9%. 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그래요. 에이스 케이스 지금 100%가 넘었는데 전날 24만 8,500원 올라와서 아마 106.9%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실적 발표 다음 주까지는 잘 버텨줄 겁니다. 만약 조정받아도 올라가야겠죠. 조정받으면 다시 실적 발표 나오는데 올라가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가 더 좋고 내년 1분기가 더 좋고 내년 2, 3, 4, 5, 6이 다 좋고 그다음 내년의 후년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아도 저는 우상향 30만 원은 기본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목표치 100만 원 봅니다. 자, 다음은 PSK. 오늘 대부분 다 IT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쪽은 보이질 않아요. 일단 뭐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누를 수도 있고 일단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음 한미반도체. 요거는 미리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좀 덜 빠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자, 지금 보면 다 IT주 다 약세죠. 주성인지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원전 테마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내내 달린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30% 올라간다. 그러면 뭐 원전 테마만 올라가겠습니까? 30% 올라갔으면 또 20%또 빠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때 빠질 때 다시 IT 섹터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실적 발표들을 IT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적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특히 전 세계에서 미국이 지금 제일 잘 나갑니다. 경제가 제일 좋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기업 실적들은 당연히 더 좋을 거고 우리나라도 나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듯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거고 다른 IT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럴 예정이라서 그래서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얘도 아마 8월 달쯤에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잘 나오고 다른 애들이 잘 나오면 얘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에다가 장비 납품한 그 공시도 나왔죠. 계속 납품하고 있어요, 지금. 공시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돈을 받아야 그렇죠? 받고 뭐 내는 경우들도 있고 뭐 체결 공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하이닉스의 그 장비를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자, 다음은 일진전기. 자, 전기 전선 테마주들 굉장히 강하죠. 자, 뭐 트럼프 테마, 우리나라 정치 테마 한번 움직이면 장난 아니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을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까?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도 그렇게 잘 움직이는데 미국의 정치 테마,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쪽 정치 테마주 그쪽으로 원전 테마, 전선 전기가 엮여 있는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 해서 11월 달에 선 거잖아요.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거기다가 여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전기가 또 부족하다는 얘기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우면 여러분들 이제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슬슬 더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에어컨 사용량 막 늘어나면 그러면 이쪽 애들은 이제 그때 맞춰갖고 폭주를 하겠죠. 그래서 전고 좀 뚫고 안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만 열심히 샀어요. 그럼 뚫고 쭉 올라가면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뭐 4만 원, 뭐 4만 원 얘기 나올 거예요. 증권가에서 4만 원 간다, 뭐 5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서는 쫓아붙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벌써 지금 수익률은 16.1% 수익 중에 있고 자, 이번엔 재룡전기. 재룡전기도 바닥에 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더 간다 해가지고 드렸던 건데 이거 다음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원전이 갈 거다 해서 지금 원전주들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전주는 이거보다 좀 더 만만해. 원전주 한 이쯤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고 얘네들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더 갑니다. 주식이 원래 가는 게 더 가요.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요게 이제 한 400% 정도 올라갔고요. 400%가 아닌 것 같은데 900%인가? 2만 원대에서 400% 정도가 맞네요. 재룡전기는 400% 정도 올라갔고 일진전기도 아까 잠깐 봤는데 바닥 대비는 190%. 생각보다 많이 안 갔네. 어쨌든 재룡전기는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 드린 자리에서는 25.7% 수익이고요. 자, 다음에 우리기술. 지난주에 드렸던 건데 이것도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매 패턴으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수익 나온다 했더니 9.24% 이미 벌써 수익 지난번에 달성했을 때 절반 정도는 팔거나 뭐 더 팔아도 돼요. 어차피 이쪽으로 매매할 것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 애들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흔들면 또 사면 되고 그렇죠? 강하게 사면 되고. 근데 이제 가는 게 지금 계속 위로 튀니까
어쨌든 단탁거리로 지난번에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 기술도 차트가 이렇게 보면 바닥이죠. 여기를 넘어가면 5,000원, 7,000원도 보이고 10,000원도 보이는 종목이라서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단타 치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비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한전 KPS. 자, 한전 KPS. 자, 이건 이제 전고점 이제 돌파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행히도 지금 이 시간에서 아직 한전산업이 그렇게 세게 조정받지는 않고 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약해서 그런지 2%대 아까 8%까지 올랐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도 아까 강했다가 지금 4.8%. 근데 오후장에 다시 움직이거나 내일 또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얘도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를 때 공략을 하면 됩니다. 누를 때 공략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물량도 많아요. 1조 6천억짜리 종목이니까 일단 가격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38,000원. 38,000원으로 들어오면 땡큐죠. 이거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게 이제 전고점을 일단 한번 뚫어놨다가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살살 흔들면 이제 쫓아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떨기 위해서 38,000원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려도 어차피 무거운 종목이라 여기 외국인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올라가면서 4만 원, 42,000원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움직이는 속도를 보게 되면 이쪽을 같이 보면 돼요. 한전산업. 요게 이제 다시 전고점을 강하게 넘어가거나 움직이거나 아니면 얘는 먼저 움직였으니까 한전기술을 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전기술이 먼저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한전기술도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짜리 종목으로 같은 계열사니까 비슷하죠, 차트도. 얘네들 둘 다 바닥이에요. 한전기술도 얘는 좀 떠 있네. 그래서 패턴주인데 얘는 전고점 이제 막 돌파한 좀 강한 패턴이고 이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한전 KPS는 엄청 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엄청 바닥에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안전하죠. 흔들어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뭐 이런 관점으로 물려도 안전한 종목으로 한전 KPS 오늘의 원전 내지는 전선 전기 테마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전략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전 KPS 매수가는 38,000원에 만나봤고요. 앞으로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이 종목 고민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YC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7,7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40%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전 구 사명이 YIK죠. 현재 YC로 사명을 변경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1%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14,000원 선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이 YIK는 제가 불기둥 AI 방송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그 불기둥 방송에서 이거를 YIK를 6,000원대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수익이 거의 200% 넘게 지금 여기서 보면 300%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점을 찍기 전에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된 걸로 기억을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200 몇 %대에서 수익률 자랑하고 했었던 종목인데 최종적으로는 300% 정도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는 거고 지금 IT줄이 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매수 가격을 보니까 17,700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자리에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그래서 조정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이 깊으니까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른 애들은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져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10%. 여기서 빠지면 3%밖에 안 빠져요. 근데 여기서도 올라간 게 300% 올라간 거는 어떻게 빠지겠어요? 한 90% 빠지겠죠. 그렇죠?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한 30% 40% 빠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받고 있는 중인데 조정을 21% 정도 조정인데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서 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이쪽 내려 상관없어요. 10,000원까지 내려가도. 10,000원까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1차적인 강력한 지지가 한 13,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 있어 보입니다. 13,000원, 12,000원의 강력한 지지 한 번. 그 다음 지지는 이제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인데 요 라인에서 아마 돌릴 것 같아요. IT주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성장통 겪는 거예요. 성장통 겪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데 비싸게 사니까 힘든 것뿐이지. 나쁜 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시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은 뭐 더 사도 되고요. 10,000원 쪽으로 내려가면 더 사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저기 JLK 제가 조금 비싸게 샀어요. 16,800원에 10%인데 네. 오늘 뭐 유무상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뉴스가 나온 것 같네요. 지금 개파락 크게 떨어진 거 보니까. 네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저기 그 유상증자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뭐 그런 뉴스가 유상증자 언뜻 뉴스 있네요. 맞네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상증자는 일단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소멸될 때까지 좀 개인 투자자들이 피 튀기는 물타기 전쟁이 있을 거예요. 네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싸졌네 하면 이제 아니면 뭐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물타기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당장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도 보면은 미국 진출 호재가 이어지더니 480억 증자 결정에 급락. 그래서 JLK가 나왔거든요. 네네. 시가총액이 2,265억인데 480억이면 꽤 물량이 막 크고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5,000원짜리에서 39,000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추가 매수하려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지면 쉽게 안 올려줘요. 아, 그렇군요.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내내 줄줄줄 밀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만약에 매수 단가가 뭐 한 13,000원이다 그러면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뭐 나중에 복수하는 게 좋은데 지금 네네, 크게 맞아요. 물렸잖아요. 지금 18,000원대에서 네네네. 손실이 뭐 20, 30%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0% 좀 네네네네. 넘었네. 그럼 네네.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그러니까 네. 뭐 안타깝지만 이거를 이제 물타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한 달은 버틸 거예요. 이 악물고. 근데 네네. 그러다 안 움직이면 결국 손절하고 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손절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세력들이 이게 차트 모양 봐서는 조정을 또 받으면 또 다시 올릴 것 같아요. 모양이.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10,000원도 깨질 거라 생각을 하고 네네.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한 달 뒤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우스요. 제우스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17,400원, 비중 20%. 17,400원의 비중은 20%. 자, 지금 HBM 관련주 내지는 뭐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박스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전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질 않으니까 다들 지금 그냥 조용조용해요. 얘도 그래서 조용조용. 그래서 급락은 없을 거예요. 급락은 없는데 계속 요 상황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더 진행이 될 거니까 그냥 참으세요. 그렇다 다시 올라가면 얘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IT 반도체 장비 또 HBM 관련주도 폭등을 하고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그러면 얘도 18,000원 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올 건데 혼자 못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주면서 IT 부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야 얘가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버텨야죠, 뭐. 다행이네, 급락 안 하니까. 그렇죠. 급락은 왜 안 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급락을 안 하는데요, 뭐. 그렇죠? 얘네들이 급락을 해야 같이 급락을 할 텐데 하이닉스도 엄청 잘 버텨요. 왜냐면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서.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는 30만 원 갈 거기 때문에 얘가 30만 원을 올해 가게 되면 제우스도 2만 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손실은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움직이니까 그 지겨움을 좀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한전 KPS 지금 시각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1.73%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38,300원 선에 거래 중인 한전 KPS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락 반전한 코스피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0.15%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2,85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코스닥 0.27% 내리게 되면서 8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파란불을 켜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시장은 매매하기는 여전히 계속 좋은 장으로 보입니다. 이따가도 6시 반에 강연회 때에서 시장의 추세랑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짚어드리긴 할 텐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들 마이너스 30%막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막 반토막 나 있고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박살나는 걸 어떡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맨날 종목들이 한가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일주일만 지나가면 30% 40%막 박살나 있고 그게 1년 2년 계속 지속이 되면 그 어떤 종목도 무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장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이 웬만하면 다들 수익이 나고 그래서 재미있는데 꼭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종목이 지금 썩은 동아줄이 있고 금동아줄이 있는데 이상한 걸 잡아서 그런 건데 테마주들은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 STO라 그러는데 이쪽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도 일부 좀 움직이고 근데 이거는 일부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없을 거고 그리고 아침에 움직였던 원전 테마 그리고 전선 전력주 여전히 뭐 플러스권역에서 아침보다는 좀 밀렸지만 계속 이런 쪽들이 또 계속 움직여요 또. 그리고 지금 방산주들 그렇죠. 방산주 LIG 넥스원 13% 급등에 현대 로템 10% 급등에 웨이브 일렉트로 이것도 방산주를 엮인지 몰랐는데 이것도 14%나 급등하네요. 어쨌든 지금 방산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뭐 빅텍서부터 해갖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퍼스텍, 휴니드 뭐 이쪽 제일 강하네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방산테마지 이쪽이 이제 트럼프 관련주라고 이게 이제 소문이 뭐 원래부터 안 그랬나? 예전부터 계속 이슈는 있었죠, 그렇죠? 이게 트럼프 관련주다. 안 그래도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거 대선 관련주고 이게 엮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뭐 작년 기사 찾아봐도 나오고요. 방산주는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기사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회원들한테 그것도 올려주고 기사를. 그러니까 그거 뻔한 건데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고 약간 주식이 그 타이밍적으로 약간 늦게 움직인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미 대선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되면 자, 방산주 움직이고 그럼 방산주만 가겠어요? 전선 전기 테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엮여 있는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움직이겠죠. 그게 꼭 아니어 상관없어. 지금 뭐 항공기 부품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페인트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건설기계도 움직이고 뭐 전선주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뭐냐?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그 테마 장세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장이 좋을 때 움직이는데 장이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급락이 없고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이따가 강연회 때에서 말씀드릴 건데 장이 좋은 상태에서 핑곗거리만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냥 낙엽이 그냥 움직였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서 돌멩이가 굴러갔대. 그게 무슨 호재인데. 근데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장이 좋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핑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장이 무슨 뭐 조선주 호황이니 뭐 자동차 호황이니 그렇죠. 반도체 호황이니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장이 좋으니까 움직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뭐 체코원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이 좋아서 이것저것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잘 드니까 여러분들도 겁내지 말고 지금 장에서 매매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강연회도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요. 자,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LG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2,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흐름을 보자면요. 0.38%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3,240원 선에 현재의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주가가 보름 만에 15%가량 급등한 모습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전문가님 말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괴롭혔기 때문에 개인들이 싫어하는 종목 중에 원래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는 개인들 괴롭힌 지 한 2년도 안 됐잖아요. 얘는 8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조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개인 투자자를 괴롭혔던 종목인데 요즘에서는 좀 이제 정신 차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봐봐요. 여기서도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자리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빠졌죠. 얘도 지금 최근 대비 60% 빠진 거지만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73%. 2년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거의 8년째 떨어졌던 종목이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다 포기하고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던지는 물량들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12,800원에 사셨던 물량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사셨거나 아니면 올해나 작년에서 물렸다가 지금 이제 수익으로 바뀐 것 같은데 좀 지겹지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가져가면은 조정받아도 다시 올라가면서 15,000원은 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셔도 되는데 좀 지겹다 싶으면 절반만 파세요. 절반 팔아도 왠 저항대 지금 걸리고 있으니까 절반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도 되고 아니면 얘를 팔았는데 조정받으면 굳이 이거를 사지 말고 지금 테마주들 움직인 거 많잖아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다 해가지고 지금 방산주도 움직이는데 방산주도 거래가 실려있던 애들입니다. 매집이 돼 있던 애들이에요. 매집이 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서도 방산주 얘기하면서 저거 언젠가는 트럼프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다. 왜냐면 거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지금 전선, 전기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은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는 흔적들이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팔고 저런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진 않다. 그래서 15,000원까지 보유 가능하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지만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IT에 대해서 작년부터 엄청 강하게 얘기했죠. 전력주, 전선주도 IT입니다. 그리고 저 방산주도 작년에 강조했던 거예요. 이 대선을 위해서 강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들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추천을 안 하지만 저 바닥에 했을 때 저것도 왜냐면 트럼프가 그 석유 사업이라든지 그런 그 석유화학 이쪽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쪽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주를 엮여 있는데 그래서 뭐 무슨 핑계를 대든 하여튼 움직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지금도 그쪽을 좋게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따가 강연회 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 6시 30분에 저녁 6시 30분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더 자세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이 되니까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역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조정에 따른 박스권 테마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땐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오늘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한전 KPS, 매수가는 38,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